최근 저에 대해 다시 한번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돌고 있어서 또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언젠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참에 저에 대한 해명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게요. 사건이 벌어지고 무려 5년 동안이나 아직도 이걸로 험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작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한테 화가 난 사람들도 한번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잼미님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뻑가가 주도해서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하죠. 대형 언론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묘사하던데, 그래서 앞으로 100% 자료에 입각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아프리카 BJ 감스트, 외질의 남순, 이들은 나락지라는 크루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저 3명이 잼미님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게 됐고, 그 3명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날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은 그 뒤에 벌어지게 돼요. 나락지 성희롱 발언 사건 피해, 잼미님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사건으로 아프리카TV의 감스트, 외질의 NS 남순 측에서 잼미님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었다. 결국 저 3명은 사과 후 자수까지 했었고, 그러자 팬들이 욕할 건덕지를 찾으며 잼미 방송에 들어와 욕설 테러를 감행하였고, 페미몰이를 하며 성희롱 당해도 싸다는 프레임을 씌웠다.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던 탑급의 BJ이자 유튜버, 심지어 그 팬덤 강한 3명을 한꺼번에 사과하고 자숙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락지 팬덤들은 잼미님을 굉장히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잼미님이 방송 도중 코카인을 재현하며 성희롱 논란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성희롱에 불쾌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성희롱은 한다는 내로남불 논란이 뜨게 된 거죠. DC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인방겔, 스트리머겔의 위상을 아실 텐데, DC에서 1, 2위를 다투는 가장 규모 있는 갤러리에서 무려 4일 내내 개념글에 올리며 잼미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1위 커뮤니티에서 4일 내내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 파장이었는지 느끼실 겁니다. 저게 개념글만 모아둔 거고 전체 글로 보면 수십 개의 페이지로 넘어가요. DC 악플 수위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 시점에서 그 내용까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위키트리 뉴스에서는 현재 BJ 잼미 유튜브 채널에는 화가 난 누리꾼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잼미님 채널에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는 기사에도 댓글이 무려 5,600개가 달리는 중이죠. 그리고 인사이트 뉴스에서도 현재 실망이다 거른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댓글이 5,900개입니다. 기사에 댓글이 5,600개, 5,900개가 달리는 건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만큼 파장이 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분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댓글을 보면, 외질하고 남순하고 감스트가 지한테 성희롱인가 했다고 지랄할 때 언제고 지가 남성비하 오지게 한호. 이게 특정 커뮤니티가 아니라 페북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잼미의 이기야, 힘조 발언도 조명되면서 구글에 쳐보면 페미와 관련된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도배되어 뜨게 됩니다. 이게 7월 9일까지의 일이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오전 9시에 잼미님은 공지사항으로 수많은 악플들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자 사람들은 고소한다는 소식에 더 열받는다면서 더 많은 악플을 달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는 당일 오후 2시 25분 기준으로 실검 6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저는 언제 나오냐? 아직도 저의 첫 영상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DC에서는 수십 개의 페이지로 도배되고, 기사에는 5, 6천 개씩 악플이 달리고, 구글에는 이미 연관 검색어로 쌓여있고, 네이버 실검에도 올라와 있고, 잼미님은 이미 고소를 한다는 공지사항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밤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 첫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 조작을 했다고 보기엔 꽤 늦은 시간이죠. 저는 그냥 예나 지금이나 그저 한낱 이슈가 발생하면 그걸 뒤에서 정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제 채널의 위상은 어떤 사람이 그날 밤 11시 50분에 잼미 논란을 다루는 유튜브들을 나열했는데, 당시 구독자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던 저는 영향력이 없었는지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채널은 저밖에 없죠. 5년 전 당시 저는 구독자 10만대 그저 수많은 레카 유튜버 채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만 오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이 사건을 주도해서 선동시켰다는 누명을 얻게 된 거죠. 100만 유튜버인 지금의 제가 아니라 5년 전 당시의 저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저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편집해서 없애버리는 잼미님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잼미님이 직접 누구에게 힘들어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씨발 그 팬덤들 내가 걔 건드렸다고 그런 거잖아. 그 사람들 건드렸다고 그냥 존나 특혜래 몇천 명 몇백 명들이 쟤 이제 좆되게 해보자 하는 거 봤어. 그 실시간으로 나 봤어. 댓글 몰아가면서 댓글 달고 하는 거 봤어. 근데 그거 씨발 일반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어? 정확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리머겔 인방겔에서 선동하고 있는 나락즈 팬덤이라고 하죠. 이미 잼미님은 그들이 악플의 주동자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고통받고 있었고, 당시 커뮤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팩트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주동자다, 제가 막 여론을 억지로 만들고 선동해서 죽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잼미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저 억지로 저를 욕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 영상은 나락즈 팬덤
팬덤에게 말하는 영상이었고 현재 저를 공격하는 영상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저 부분을 드러내고 뻑가를 공격해야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개월 뒤에 잼미님이 다시 한번 논란에 오르는데 코로나 시절 대구 코로나 위험한데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민감한 시기에 지역비하 논란이 떴고 잼미님은 바로 사과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당시 분위기를 보면 댓글을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게 가계정들이 아니라 진짜 개개인 프로필 걸고 쓰는 댓글들이라서 그나마 수위가 낮은 내용이고 DC나 fem코 가면 엄청나게 심각하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당시 저도 저 대구 사건을 다뤘었는데 뭐라 그랬었냐.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로. 이제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철없는 그런 동네 이쁜 동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참 그 동네에 살고 싶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은 이쁘다. 단순 철없는 동네 이쁜 동생이라며 그 동네에 살고 싶다고까지 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쁘다입니다. 제가 정말 잼미를 악의적으로 페미로 몰고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하고 죽이려고 했던 악마라면 과연 잼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살고 싶다며 이쁘다라는 결론을 내겠습니까? 이미 커뮤에선 욕설이 난무하고 민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호의적으로 철없는 예쁜 동생 같다는 말을 하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걸 정리하고 저의 생각을 그때그때마다 풀어서 말하는 넥카에 불과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마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저 사건을 언급하고 2년 동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제 채널이 100만으로 커지게 된 이유가 있고 그러면서 일단 페미 집단에서도 당연히 저를 싫어했죠. 그리고 항상 제가 문재인을 깠기 때문에 좌파 집단에서도 저를 싫어했어요. 그럼 우파는 저를 좋아했냐? 우파 유튜버들끼리도 파가 나뉘어서 툭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을 퍼뜨리게 된 겁니다. 아까 봤던 잼미님이 나락즈 팬덤에게 하는 울분의 영상을 저의 영상과 교차 편집하면서 마치 제가 주도하고 잼미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제 영상과 잼미님의 영상 간의 시간차는 1년 정도나 벌어져 있음에도 마치 동시간대에 잼미님이 저에게 울분을 토하는 영상처럼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저 해당 채널에 항의를 했고 그 채널은 저에게 모종의 거래를 유도하길래 전 다른 뜻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화를 즉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나 음성을 가장 싫어하게 된 계기가 이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아니까. 자,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1년 동안이나 자숙을 했냐. 오히려 사람들은 저의 자숙을 빌미로 제가 주동자임을 모두 인정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프리패스라도 얻은 양 욕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잼미님 발언, 저의 당시 파급력, 인터넷 상황을 보면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 365일 365개의 영상을 만들지만 그래도 그 중에 3개의 영상이 조금의 영향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자숙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자숙 이후에 그 어느 누구의 개인 사상을 함부로 추측하여 발언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과한 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한 발 물러나면 약자라고 생각해서 더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뻑가가 모든 사건의 주동자임을 인정했다는 보증서라도 발급된 것처럼 여기저기 물어뜯는 거죠. 제가 자숙하는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잼미에게 악플 달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각자 자신들의 죄책감을 저에게 다 쏟아붓느라 바빴죠. 5년 전 사건에 모두가 단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양 어디서 뻑가라는 사람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 저에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뻑가방패라는 단어까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저를 방패했었다는 거죠. 심지어 계속 저를 벼르고 있던 여초에서도 좌파에서도 우파에서도 죄다 사람들이 욕하니까 또 모르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저를 더 욕하게 됐고 저는 반박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완벽하게 제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버린 겁니다. SBS 그알도 그렇고 거대 언론 매체들도 지금 그렇게 보도를 하죠. 당연히 이 전후 사정을 다 아는 분들은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제 채널에 남아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고 5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오로지 100%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잼미님의 얼굴과 영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언급 없다가 오직 뻑가를 욕하고 싶을 때만 잼미를 언급합니다. 그렇게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잼미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고통받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디테일한 내용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도 제가 선동하고 주도해서 죽였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끝으로 제가 살면서 손꼽히게 후회했던 게 전 저 사건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를 믿어주신 구독자분들도 덩달아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만든 점인데 앞으로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